네, 안녕하십니까. 신승학의 5분 역사 상식 시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칼 007기에 집착하는 것은 거짓을 이야기하려는 것도 아니고, 저는 진실을 말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칼 007기의 경우에는 결국 그렇습니다. 항공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정해진 항로를 가야 됩니다. 항로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항공기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북한 영공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장과 부기장이 사전에 이제 그 항로를 이탈하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합니다. 신경 써야 하고, 또 비행기, 그러니까 항공기 그 계기판에는 항로를 이탈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는 계기판도 많이 있고요. 무엇보다도 1983년도 9월 1일 날 그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에도 INS 모드라 그래가지고 이제 비행 항로 좌표를 입력하면 정확하게 날아가는 오차가 1000마일당 1마일밖에 안 되는 정말 그 획기적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항로를 이탈했느냐?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천병기장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우리 비행기가 지금 심각하게 항로를 이탈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항로로 돌아오려는 노력을 안 했다는 점에 봤을 때 INS 모드에서 일부러 이탈한 항로로 날아가기로 설정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제 봐지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그 당시에 그 슐츠 국무장관이요, 12분 30초 동안 비행을 했다. 그러니까 비행기 칼 007기가 피격을 당하고 난 이후에도 12분 30초 동안 날아갔다는 얘기를 그 당시에 그대로 했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항공기가 약 800km에서 1200km 사이의 속도로 날아가는데 12분 30초면 어마어마한 거리를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그때 당시에 그 소련 극동군의 스트로고프 장군이 구조 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습니다. 있고요. 그때 당시에 구조를 위해서 출동했던 잠수부 다이버들도 비행기가 온전한 상태로 착수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일부 사람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러시아로 이제 국가 이름이 바뀌었는데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한국으로부터 경제 원조, 즉 다시 말해가지고 차관을 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30억 달러의 차관을 제공받고 그 차관을 지금 현재 다 갚지를 못하는 상태에서 불곰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러시아로부터 군수 물자를 받아서 이것을 대신 갚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 덕분에 러시아의 우수한 무기들이 우리한테 들어오기도 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일 천하의 공산당 쿠데타가 있고 난 이후에 등장하게 된 보리스 옐친 같은 경우에도 1분 44초만 공개되는 블랙박스를 우리한테 제공을 했는데, 앞서 얘기한 대로 슐츠 국무장관이 얘기했듯이 12분 30초를 더 날아갔다면 해당되는 만큼의 블랙박스가 있을 텐데 이거를 왜 공개를 못하느냐. 당연히 공개하면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소 냉전이 한창일 때는요, 스칸디나비아 반도, 동유럽
그 발트해, 그리고 이제 극동 지역이나 알래스카 이런 데서 미소 양국의 그 공군 같은 전투기들 이런 것들이 충돌해가지고 얻어맞고 떨어진 사례들이 무수히 많을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숨기는 것도 많았어요.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이제 훈련 중 사고로 사망했다라고 이제 거짓으로 이제 알려주고 끝난 일도 엄청 많았어요. 간단합니다. 그때 당시에 오시포비치 소령, 겐나디 오시포비치 소령이 격추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승객과 승무원 대부분이 구조가 되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벌어지면 미국이나 그 당시 소련이나 어떻게 되어지느냐?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습니다. 왜냐? 진실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들의 정보 수집, 미국의 NSA의 정보 수집을 위해서 칼 007기를 동원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소련의 입장에서는 국제협약을 무시하고 군사실험을 감행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서로가 서로 간에 숨길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때 당시에 269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에서 절대 다수는 살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 당시에 소련 정부 당국에서 별도로 데리고 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로렌스 맥도날드 하원 의원과 천병인 기장, 손동일 부기장은 제외하더라도 나머지 분들은 그 당시 소련에 극악한 굴라그라고 하는 그런 그 시베리아에 있는 외국인 수용소에 다 갇혀 있을 텐데, 지금도 50대 중반의 나이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분들을 구출해내야 하고 이분들에게 자유롭게 자기네 나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도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자. 이제는 진실을 밝힐 수 있어야 된다. 이제는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저는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칼 007기는 절대로 공중 격추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 동영상으로 또 한 번 알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관련돼 가지고 저하고 토론을 하고 싶은 분은 얼마든지 이거 토론하셔도 됩니다. 제가 숨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서점에 가면 책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교수였던 슐러스 버그 교수가 2003년도에 칼 007기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펴낸 책이 국내에 번역본으로 출간된 게 있으니까 그 책을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CIA 문서가 공개가 됐는데요. 거기에서도 승객과 승무원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현상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코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지를 않고 있고요. 사실만 얘기할 뿐입니다. 미소냉전 시대에 가장 불행했던 사건을 42년이 지난 지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필요하면 내일, 모레, 그 다음날 계속해서 관련 동영상을 올릴 생각입니다. 보잘것없는 제 동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참고로 제가 나이가 50이다 보니 목소리가 좀 좋지 않은 점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